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농작업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교통사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제 트랙터나 뭐 요즘 시기에 트랙터를 콤바인을 이제 뭐 트랙터에다 콤바인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 도로가를 다니다가 보면은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골길에서, 저도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차들은 답답하죠. 트랙터가 콤바인을 끌고 가는데 당연히 그 속도가 많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저도 추월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가장 중요한 이제 교통사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가시겠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이제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짓기 힘든데요. 이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농사철인 요즘 농기계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그만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건 국민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손으로 하던 예전과 달리 대부분 이양기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합니다. 이런 농기계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 하천에 빠진 트랙터, 앞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고 차가 오는데도 위험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운전 미숙과 안전 소홀이 원인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기계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운행합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답답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차량 운전자는 물론 농기계를 몰고 도로에 나선 농민도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 농기계를 이제 작업장까지, 농토까지 이동할 때 일반 도로를 주행해야 되는데, 주행할 때 이제 일반 차들이 과속으로 이 추월을 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놀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혹시라도 추돌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려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좁은 농로에서 또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기계 작동 요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경광등과 야광 반사판 같은 안전장치 달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30%가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농기계가 일반 차량보다 8배나 높습니다. 농기계를 다루시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께서도 안전운행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보호장치가 없는 농기계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도로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네, 농업기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농작업 사고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랙터가 굉장히 제일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길가를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골길 가다 보면은 이양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양기 같은 것도 도로를 나오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 이양기 같은 거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저상형 트랙터 같은 경우, 캡이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내가 어디로 막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면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통사고, 그런 게 제일 위험한데, 연평균적으로 보면은 연 한 1,0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임대사업소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본 것도 한
한두 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뭐 기계 빌려 가시는 분이 농로로 나오다가 도로를 다니시는데 뭔가 돌에 걸려가지고 전복 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저희도 이 기계에 대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기계 보험으로 이제 대체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위험한 거는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네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셨겠죠. 근데 속도는 뭐 많이 나야 15km, 20km 그거밖에 안 나는데 그거를 도로로 이제 다니셨다는 것도 이제 사고가 날 거라는 걸 근데 생각을 못 하셨겠죠. 본인이 이제 맨날 다니시던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가까운 길에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그래서 이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가 나신 걸 수도 있겠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농기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한 명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당사자인 내가 제일 많이 다치겠죠. 네, 교통사고 발생 건수로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사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당연히 사고 처리가 돼야 이런 통계 자료가 모이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모르는,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 본인이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전벨트 안 하다도 저도 막 가끔 이렇게 벌금 맞은 적도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안전벨트를 차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또 내가 빨리 이거 뭐 하고서 또 내렸다가 뒤에 보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많이들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안전벨트는 꼭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사율이 제일 높은 이유가 거의 교통사고에 비해 6배 정도 높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 당연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백도 있고, 그리고 뭐 문 같은 것도 대부분 쇠로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철로 돼 있고 그런데,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문도 다 유리창이죠. 유리창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사고 나면은 더 많이 깨질 확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저상형 트랙터, 캡이 없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지면은 바로 바닥이죠. 네. 근데 그나마 좀 캡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죠. 사고가 나시더라도. 또 연령별로 보시면은 당연히 60세, 70세 요 연세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저도 트랙터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겉보기에 이렇게 갈 때는 빨라 보이는데 내가 탔을 때는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타고 이렇게 가면은 진짜 느리죠.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저도 작업기를 달고서 이렇게 도로를 다녀봐도 진짜 오히려 뒷차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길보다는 이제 좁은 길, 이제 농로나 이런 데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저도 그렇게 느리다고 느껴지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전을 생각해서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도 65세 이상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경운기 사고가 굉장히 많겠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일러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보다도 훨씬 더 현저히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 사고가 65세 이상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 이렇게 나이가 점점 줄어들수록 당연히 사고율도 줄어들겠죠. 지금 시기가 이제 또 교통사고가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시기죠. 뭐 트랙터나 그런 것들도 지금 도로를 이제 또 많이 다니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기계가 부셔져서 뭐 그런 고치는 재산 손해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몸이 가장 다치는 게 제일 크겠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몸이 더 많이 다치겠죠. 농기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3월 2학기나 뭐 그런 시절, 뭐 3, 4월 뭐 그때 농번기 이제 시작할 때도 내가 겨울에 농한기 때 쉬시고 다시 또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감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기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점검을 해놓고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도 썼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가시는 경우죠. 이제 바로 쓰시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날 일도 굉장히 많겠죠. 네, 동영상 이제 하나 더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번기 이맘때 특히 농기계 사고가 집중되는데요.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하천에 잠겨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세월교를 건너가던 트랙터가 난간을 들이받고 1.5m 깊이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안에 타고 있던 64살 정모 씨와 주말을 맞아 놀러온 외손자 5살 홍모 군이 숨졌습니다. 충격으로 이제 빠져나온 오지도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탑이 있기 때문에 탑 문을 못 열고. 마주오는 차를 보고도 운전 미숙으로 부딪히는가 하면 버스가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런 농기계의 경우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그 피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전체 교통 사망 사고가 17% 감소한 데 반해 농기계 사망 사고는 오히려 2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5월 농번기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10월까지 계속됩니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적용이 안 돼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되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해도 가능합니다. 운전자 대부분 고령이어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농기계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60대에서 70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도 떨어지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기계 사고, 났다 하면 대형일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농업기계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뭘 조심해야 되냐, 어떻게 뭘 조심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 농번기에서 이제 농한기 넘어가고 다시 농번기로 넘어올 때, 이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잘 하셔야겠죠. 왜냐하면은 점검을 꼭 해놓고 보관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쓰려고 점검을 이제 받으러 가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내가 기어 고장난 이 상태에서 보관을 해놓고 점검을 이제 안 해놓으면은 그냥 기어 고장난 상태에서 보관했다가 나 내년에 써야지 하고서 그냥 꺼내서 다시 쓰다 보면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이제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사로에서 막 당연히 이제 경사로에서는 조향 클러치를 웬만하면은 안 잡는 게 낫죠. 왜 확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트레일러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경사로에서는 저속으로 천천히 다니셔야죠. 경운기도 근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속하고 고속이 있죠. 저속하고 고속. 그 밑에 이렇게 당겼다 올렸다 하시는 거 보면은 거기 저속과 고속이 있죠. 저도 농기계 시험 보러 갔을 때 저속과 고속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고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셨던 분이 전에 시험 보셨던 분이 고속으로 넣어놨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저속으로 넣어야겠죠. 근데 저속이나 고속이나 이게 눈에 확 튀지 않죠. 왜냐하면 당겼다 넣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시기 전에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하고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경운기가 제일 위험하다 보니까 경운기가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경운기 또 야간에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야간에 뭐 경운기가 라이트가 많이 그렇게 세지도 않을 텐데 경운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 사고가 굉장히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조작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것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 또 경운기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가드레일, 요즘 시골길 이렇게 저희 처갓집 시골길 가면은 요즘에 시골 농로길에서 이렇게 겨울에 차가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한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가드레일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농로 진입로 빼고는 이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농로길은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설치된 게 되게 많은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농로로 넘어져서 전복될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브레이크, 경운기에는 브레이크가 없죠. 클러치만 있죠. 좌측 클러치로 멈췄다, 출발했다, 그 정도만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있는데 트레일러가 달려 있으면 브레이크 이제 간혹가다 이제 당황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트레일러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그 뒤에 바퀴를 밟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트레일러 바퀴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지 경운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브레이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운기를 조작하시다가 트레일러를 경운기가 끌 정도의 힘인데 트레일러 바퀴를 멈춘다고 해서 경운기는 그래도 동력이 계속 전달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클러치, 관리기도 똑같죠. 관리기도 브레이크가 없죠. 그냥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그 정도. 뭐 클러치를 연결했다, 뗐다,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항상 이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이제 조향, 이 클러치를 잘 잡으셔야겠죠. 관리기도 간혹 가다가 그 와이어가 조금 느슨하거나 그러면은 땡겨도 이렇게 안 멈출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젊어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멈출 수는 있어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멈추시기가 힘드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화등, 이 등화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일러 뒤에다가 붙이는 반사판 같은 것도 굉장히 붙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사판이 근데 저희가 보니까 한 6개월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어느 농가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사판 그래도 좀 막 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다,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한번 더 알아보고서 더 좋은 반사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사판도 처음에는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이렇게 스티커로, 지금 갖고 있는 스티커로 붙이는 건데 예전에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쇠판으로 들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구멍을 또 뚫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면은 꼭 비치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꼭 가져가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덥게 이렇게 이렇게 싣고 다니실 때 뭐 이렇게 호루 친다고 하죠. 호루 쳐서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많으신데, 호루를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도 보면은 뭐 5톤이나 이런 적재함 보면은 뭐 이렇게 호루 쳐서 이렇게 뭐 물건이 안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뭐 날아다니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막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막 병 같은 것도 막 운반하다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도로가에서 막 흐트러져서 죽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경운기 트레일러에다가 호루 같은 거 부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경운기 시골에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벨트 카바 떼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벨트를. 근데 벨트에다가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 벨트 거기 막 계속 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 장갑이나 이런 거 끼면은 당연히 다칠 확률이 더 많겠죠. 그리고 또 벨트가 또 끊어질 때쯤 되면 막 이렇게 확 쳐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카바 같은 거는 만약에, 근데 제가 왜 그 카바를 왜 떼시냐고 물어보면은
그 카바가 이제 벨트가 이제 멀쩡한가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또 맞춰서 끼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벨트가 언제 또 끊어질 줄 모르는데 내가 자주 확인하려고 이렇게 뜯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벨트 카바는 웬만하면 안 뜯으시는 게 좋죠. 또 그리고 벨트 카바 뜯어서 이제 분무기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양수기 또 그거 하시려고. 근데 벨트 카바는 웬만하면은 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요것도 벨트 농약 살포하려고 벨트를 떼놨다가 벨트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점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절단되시는 경우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이제 가끔 이제 주유구에다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유구에다가 이제 그 주유구 캡을 잃어버리셔서 비닐을 덮고 장갑 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주유구 이거 캡을 사셔서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긴 하겠죠. 모든 이제 안전 절차를 이제 내가 기계를 처음에 작동하기 전에 뭐 시동이 잘 걸리는지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가 뭐 괜찮은지 뭐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길이 뭐 일반 자동차처럼 맨날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장 도로를 다니는데 대부분 농기계는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퀴 같은 것도 자주 확인하셔야 되고, 바퀴에 뭐 박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못이 박힐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 점검은 자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리고 작업기 붙이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작업기 같은 것도 요즘에는 하부링크 뒤에 밑에 하부링크 2개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상부링크를 연결하면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시는 거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면은 이게 운전해서 이렇게 운전이 좀 미숙하셔서 맞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힘으로 막 작업기를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쪽 왼쪽을 만약에 내가 탄 상태에서 좌측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우측을 맞추는 데는, 우측은 대부분 요즘에 실린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거 아니면은 옛날 방식이면 이렇게 돌려서 그쪽만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측을 먼저 맞추시고 우측을 나중에 맞추시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하겠죠. 그렇지 않고서 막 힘으로 하고 막 바로 막 쇠파이프 갖고 와서 막 들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다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또 이제 공룡알이라고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막 젊은 애들 막 이렇게 어린 애들 보면 공룡알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집게발로 해서 다니시다가 이제 무게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질 확률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도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트랙터는 좌측으로 타야죠. 좌측으로 발판. 앞으로 내가 위로 올라가고 타고, 똑같이 내릴 때도 내가 뒤로 안전하게 내려야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앞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내가 뒤로 보면서 내려오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사다리 올라타고 내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다리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안전하게 앞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뒤로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복. 내가 막 슬리퍼, 간혹가다 이제 임대사업소 오실 때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장갑. 뭐 파쇄기 작업할 때는 저도 그때 한번 대민지연 이렇게 식으로 나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목장갑을 끼고서 파쇄기에다가 이렇게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그때 바로 장갑을 벗었는데 장갑이 빨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내 손을 빨아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차 하는 순간 손이 절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저도 장갑을 벗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장갑을 벗고 하면은 손이 당연히 아프고 뭐 따갑고 하는데, 그래도
당연히 장갑을 벗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벗고서 저도 이렇게 밀어놨었는데 이게 빨고 갖고 가는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기계를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때 맨손으로 했었는데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손도 많이 까지고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저도 그냥 벗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수건 목에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수건 목에 걸고 하는 수건이 이제 뭐 이렇게 어딘가에 또 빨려 들어가서 이제 나를 또 같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건은 웬만하면은 착용하시다도 묶어서 착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은 나를 이제 안 빨려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게 오히려 낫겠죠. 그리고 하차할 때 이제 비 오는 날 장마철에 이제 트랙터 운전하시거나 뭐 하실 때 논에서 이제 운전하시다가 논에 이제 로타리 치실 때 이제 물이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신발에 물이 많이 묻어 있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랙터 발판 이제 타고 내리는 발판 자체가 대부분 다 쇠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쇠로 돼 있어도 이런 일반 쇠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임대사업소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내리실 때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리실 땐 항상 뒤로 안전하게 손잡이 잡고서 내리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리고 정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은 볏짚을 막 내 작업이 막 답답하니까 빨리 그냥 시동 건 상태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엣지 탈고 막 하고 있는데 막 근데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내려가지고 막 볏짚 뺀다고 하고 계신데 차라리 그것보다 안전하게 시동을 멈춰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체인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 끼기만 해도 그냥 바로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그 기계들 보면은 요즘 잘 나온 것도 후방 카메라 저희 그 임대사업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있나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본 건 없는데 근데 그거 후방 카메라가 없으셔서 그걸 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후방 카메라를 보려고 후방에 이렇게 주차할 때나 뭐 작업기 뒤에다 달아서 후방을 보려고 하셔서 후방 카메라 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뒤가 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뒤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후방을 이제 뒤에 작업기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뒤를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후방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 같은 것도 뒤에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볏짚 이렇게 탈고 이렇게 앞에 별을 보고 가지 뒤를 보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시청하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예치기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왜 바다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는 예치기로 인해 다리가 아닌 눈이 가장 많이 다치는 걸까요? 2004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서는 10대 남성이 예치기 작업을 하던 중 예치기가 그만 자풀이 아닌 기둥에 부딪히면서 목이 깊이 패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2003년 8월 서울의 어느 산에서 역시 예치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은 눈을 다쳐 실명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목을 다치고 눈을 다치게 한 당시의 상황들을 화면을 거꾸로 돌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에서는 예치기 날이 쇠기둥에 부딪혔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예치기 날에 돌멩이 등 이물질이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치기 날이 쇠기둥에 부딪히고 돌멩이에 부딪혔을 때 어째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측이 날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예측이 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암석 덩어리, 그리고 엄청난 굉음을 내며 암석과 부딪히는 예측이 날. 고속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살펴보면 예측이 날이 암석에 부딪히면서 암석의 파편들이 깎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깎여 나간 파편들은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마네킹이 머리 높이까지도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높이 튀어오르는 암석 파편들은 사람의 눈과 목을 다치게 하는데, 어째서 예측이 작업 도중 눈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우거진 잡초와 숲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잔돌멩이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 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예측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예측기. 서서히 잡풀 더미가 예측기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잡풀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잡풀 속에 숨어있던 잔돌멩이들이 예측기 날에 부딪혀 이리저리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른 잔돌멩이들은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높이 튀어오를 경우 눈이나 얼굴까지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측기 날이 돌과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 돌 파편 등이 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량 예측기 날이 부딪혔을 경우엔 돌 파편뿐만 아니라 날이 깨져 날 파편까지도 튈 수 있는데, 예측기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이나 날 파편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특히 눈의 각막과 같은 약한 부분은 작은 티끌로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데다가 대개의 경우 눈에는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나 날 파편이 튀었을 경우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예측기 날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바로 일자날이라고도 불리는 일체형 이도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관절형 날에 비해 일체형 이도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관절형 날로 비교적 단단한 페트병을 자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고속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보니 단단한 페트병이 부딪혀 날이 꺾이긴 하지만 페트병의 한쪽 면이 잘려 액체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체형 이도날. 일체형 이도날이 스치자 그대로 두 동강이 나고 마는 페트병. 일체형 이도날의 위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엔 관절형 날로 더 단단한 강목을 잘라보는 실험. 관절형 날이 스치자 강목 모서리에 흠집이 나는데, 자세히 보면 단단한 강목에 부딪힌 관절형 날이 완전히 꺾이면서 강목에 흠집만 낼 뿐 완전히 잘리진 않고 날이 튕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체형 이도날. 일체형 이도날을 강목에 갖다 대자 강목 모서리를 깎아내더니 곧이어 완전히 자르고 말았습니다. 관절형 날과는 달리 꺾이지 않는 일체형 이도날은 이렇게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도 쉽게 자를 정도로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만큼 사람 몸에도 훨씬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벌초 작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측기는 물론 날을 구입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관절형 날로도 충분하니 위험한 일체형 이도 날보다는 이런 날을 사용하십시오. 예측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마스크와 보호 장갑, 무릎 보호대는 필수. 눈이 다치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안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날을 연결하는 볼트가 헐겁거나 빗돌게 대충 조여졌을 경우 날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꽉 조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휘는 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 커버는 반드시 달고 작업하십시오. 예측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면 사용자는 반사적으로 예측기를 들게 돼 이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예측기를 사용할 때는 반경 15m 내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면에서 작업할 경우
위에서 아래로 향한 작업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넘어지면 예측위의 날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작업 방향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작업하십시오. 자풀이 날에 엉켜 작동을 멈췄을 때 맨손으로 자풀을 제거하려다가 다시 날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날의 스위치를 끄고 시동 끄고 장갑 낀 손으로 엉킨 풀을 빼내십시오. 농작업 안전. 당신이 안전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네, 교육을 받으시고서 이제 임대사업소에 오셔가지고 기계를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임대사업소의 기계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 위험한 기계들도 있어요. 근데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기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관리기나 뭐 인력 파종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계 보험이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승용 관리기, 굴삭기 뭐 그런 위험한 기종들은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기계를 쓰시더라도 기계가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부셔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와 이거 부셔지면 안전하게 쓰시면 좋죠. 안전하게 내가 맞는 작업기를 쓰시고 맞는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쓰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여기서 근무하고 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빌려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잘 쓰시고 다쳐서 오시거나 사고 나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기계는 항상 안전하게 점검 같은 건 저희가 다 해놓으니까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